있습니다. 우리 유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하고 있는 김대웅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죠? 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받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황순희 김영석 이제 수석가야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축구를 했었는데 유학생을 오래 했고 브라질 인터내셔널이라는 프로팀에 있었고 한국의 성남이라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자영업하면서 나름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른 날 결혼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으로 뭔가 내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이 빛을 알아보게 됐고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은 영광스럽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자연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윤정순입니다.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아이만 키울 줄 알고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메리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팀, 좋은 시스템 때문에 꾸준하게 오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추가 수입도 생기고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쓴 시간들이 모여서 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나 많이 설레고 기대입니다. 5년 뒤, 10년 뒤가 여전히 기대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호 목사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사는 정수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치다가 20대 초반까지 그 락 밴드에서 좀 락. 머리 이렇게 기르고 흔들고 이렇게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당연히 잘 안 됐죠, 그죠? 그러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고 발랄해야 될 20대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남들보다 좀 이제 늦게 시작된 사회생활이 적응이 안 되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너스레를 떨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한 거의 30대 때까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갖 그 힘든 일들이 있죠. 몸으로 때우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30대가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삶이 안정이 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는데 또 기질이 또 살살 올라오는 거죠. 이 유니크한 삶을 살던 사람은 뭔가 좀 안정이 되면 또 새로운 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불만일 수 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좀 뭐 거지같이 살고 저는 제가 내 삶이 만족스러운 된 거예요. 유니크한 삶을 원했는데 정말 제 삶이 제가 보기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찾아 헤매다가 아내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참 비전은 금방 보고 이해도 금방 됐는데 또 한 번 그런 거죠. 제 처음에 음악도 만들고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었듯이 이것 또한 뭔가 아주 내 자신이 아주 크나큰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다 싶었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근데 뭐 대가를 치를 게 없지 않습니까? 가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 들어갈 것도 없고 하니까 덥석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 속에서도 사실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업앤다운이 좀 이게 있는 성격이라 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또 저만큼 유니크한 와이프와 같이 지금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한국 에메랄드가 되고 사실 저는 이따가 확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아메에서 거의 0.2%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흐르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지금. 네, 아무튼 오늘 토크쇼는 중요한 게 내용보다 왁구인데 우리 오늘 왁구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표준말로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재입니다. 일어나셔야 되다 시길래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내내 세상이라는 곳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저희 숙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왼손을 쓰는데 왼손을 쓰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내가 왼손을 쓰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난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지 않은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하는 게 좀 더 쉽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편견의 종말이거든요. 세상에 편견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그걸 채워나가는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왔더니 저보고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우리 스폰서한테 가장 감사한 거, 사실 지금 사업을 그만두신 저희 스폰서님이 우연히 제 동생 지금 그 정교사님을 만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2, 3일 전에. 그래서 낳아놓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잘 커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적응해가면서 살고 있는 저한테 우리 스폰서 선생님이 가능하다는 걸,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고 그 에너지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랭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갔더니 어느 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저한테 줄 수 있게 됐다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스폰서가 계실 거고요. 그런 스폰서가 계시니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었더라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여러분의 자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품격 지령자 포크쇼입니다. 예, 본격이 안 맞습니까? 예. 이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 문서가 사니까 복제 뜨기 해왔더만 음악이 안 나오네요. 짜자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병사님께서는 강의 중에는 많이 흥분을 하시는데 오늘 흥분 안 하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단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장 많다고들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김병사님께 또 U35라서 이런 의견들이 또 떴는가 하는 의견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네,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그 황수인 사님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네. 나가세요. 나가셨어요. 참고로 어머니 되시거든요. 예. 뭐 일단 그 요즘도 아직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움을 따르거든요. 아미가 사실 역사가 이제 60주년, 글로벌 아미 60주년, 이제 한국 아미는 이제 30주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이게 학술적 명칭에 대해서 다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뭔가 뭐 이거 위에 사람이 돈을 다 버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이게 힘든 게 아닌가, 늦었다,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부정적인 시선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 그거 다단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학술적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뭐 너무 뻔한 대답이 되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다단계라고 표현, 그거 다단계 아닌가.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는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이제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가,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하면은 뭔가 모를 이상하게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감 자체가 그렇듯이 그냥 나도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이상하기 싫어.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단계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뭐 이게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한국 아메이는 뭐 정상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느끼는 정확한 포인트가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단순하게 다단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잘 골라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메이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메이를 이렇게 전달해 보면은 아메이가 다단계다 뭐 이게 위에 사람이 공부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 100명은 좀 비약적이지만 50명 정도를 만나면 한 45명, 6명 정도는 아메이가 너무 좋고 유명한 기업이고 굉장히 그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아메이에 쉽게 이렇게 들어오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요즘은 또 이런 질문은 좀 너무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젊은 분들은 그런 편견이 많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이야기, 예, 그리고 수준이 좀 낮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매너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 자주 말씀을 직접 하시는 편이라서 제가. 예. 윤정수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딱 맞는 질문 같네요. 예. 비싸다고들 처음에 이렇게 많이 저희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가 저한테 질문한 게 맞습니까? 어째 또 왔습니다. 태가 있는데. 네. 예. 아니 너무 감사해서 공유가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예, 얼굴 때문에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남편 저도 100만 원 가지고 20년 전에 남편 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끼고 전략하고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 제품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가치 기준이 사실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보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 가격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가격이 비싸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메도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이 비싼 게 아닌가, 비싼 걸 가지고 다시 많이 돌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예, 왜냐하면 아끼고 전략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메 공부를 해보고 제품을 써보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조금 전에도 유통이 축소되면서 생기는 돈, 제품을 단순하게 우리 세탁세제를 보면은 13,000원인데 너무 비싸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세탁세제를 봤더만 똑같이 1kg인데 시중에는 4,000원, 근데 아메에는 1kg인데 13,000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시중에 3, 4,000원 하는 거는 10회 쓰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메인 13,000원은 83회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빨래하니까 6개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번만 헹구면 되죠? 그리고서 2번만 헹구면 되니까 물 절약하죠. 그 다음에 세탁기에 절약하죠. 시간 절약하죠. 알고 봤더만 공짜로 쓰는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모르니까 단순하게 3,000, 4,000원하고 13,000원은 비싸게 느껴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고, 버리려고 했던 옷을 다시 새 옷으로 만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조금 공부를 하면서 써보면은 훨씬 우리 소비자들한테 유익하다, 혜택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제가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공짜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우리 제품은 가성비, 그리고 최근에 또 가심비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맞는 제품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정수호사님께 이 배우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옛날에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도 저도 가끔 이런 제품을 봤습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맞답니다.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로 시나리오 없던데.
자녀분들이 계시죠? 예. 두 명이. 예, 2명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산하셨습니까? 네, 출산에 좀 기여했습니다. 이거 시나리오 없는 건데. 사실은 저쪽에 계신 분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현 솔직히 기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나 저나 한 게 보였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일들이고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는 거죠. 단지 그 이용이라는 게 의도가 지질되고 과정이 정성스럽고 결과가 서로에게 득이 된다 그러면 좋은 이용인 거죠. 이용에는 좋은 이용과 나쁜 이용이 있을 뿐이지 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왜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묻는 그 이유에는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 정보의 부족인 거죠.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이제 보험 같은 걸 들으라고 권유를 많이 받으시는데 보험은 되게 중요하죠.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보험인데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걸 선뜻 이렇게 가입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약관을 다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약관 글자가 너무너무 작잖아요. 굉장히 불공정 거래인데 마케팅 브로셔는 글자를 너무 이만하게 만들고 저 같은 사람은 약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약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겠죠. 그럼 누군가의 제안은 정중하고도 당황하게 거절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제안은 아주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삶에 약간의 간절함이나 뭔가 바라는 게 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세미나 미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과정. 그래 정보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오해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용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입비가 있습니까? 보증금이 있습니까? 권리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이용을 하지.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처음에 가입비가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죠. 이제 다단계 가입비를 받는 다단계 그리고 매월 구매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다단계들은 사실은 이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제품의 질이나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매달 의무적으로 제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게 되죠.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 이용을 나간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숙자 말씀대로 사실 아메이는 이용을 하려고 할 게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차이를 보니까 아메이보다는 직장이 사람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준 사님과는 사진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메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준 사님은 현명한 지혜로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낮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다 힘들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근데 그 산 아래에 올라갈 이유를 가지고 그 앞에 서면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그 앞산이 있거든요. 1년 365일 창밖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 꼭대기를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밑에 10년을 살고 있는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한테 이유가 있느냐에 의해서 그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게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해낼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영어 글자 네 개의 영어 글자가 있대요. hard, H-A-R-D, 힘들다. 그게 모든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어떤 학생이 김창욱 교사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선생님, 교수님,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오빠를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김창욱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좋아했으면 기다리고 좋아 보였으면 기다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좋아 보이는 건 뭐고 좋아하는 건 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좋아했다는 건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나한테 있다는 거고 좋아 보였다는 건 내가 그걸 치르고 싶지 않다는 거라고. 근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것이 이걸로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산을 올라갈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전 아메이가 스폰서가 계시고 안 계시고 상관없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계속 했던 말을 생각해보니까 아메이 쉬워요, 아메이 쉬워요, 아메이 쉬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파출부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고 싶은데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서 와서 처음 들은 첫마디 가난과 이별할 수 있대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저에게 가난과 이별할 수 없었는데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진짜로 그 이후로 아미에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아미에 부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미에게 힘들지 아니면 즐겁고 재미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품격으로 이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알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정도만큼 이 사업이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사실은 아메를 제대로 아니까 직장보다는 이 사업이 훨씬 쉬웠거든요. 정말 쉽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김대웅 사장님. 예, 이미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공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웅 사장님도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했던 일을 좀 경험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국내로 볼게요. 뭐 브라질까지 갈 것도 없고 브라질은 뭐 어마어마하게 없습니다. 그 등록된 축구 선수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수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축구 선수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KFA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선수도 뭐 많겠죠. 등록된 선수가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12,000명이 중학교 진학을 하면은 한 절반 정도로 깎여요. 한 7,500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이제 한 4,400명 정도로 깎이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은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1년에 프로에 가는 사람이 6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게임을 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대표나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국내 리그에서 게임을 뛸 수 있는 선수는 1명에서 2명 정도. 그러니까 뭐 60명 프로에 가는 60명이 연봉이 제일 낮은 선수는 1,200만 원이에요. 네, 보내지명 같은 드래프트에서 이제 뽑히지 않고 보내지명인 경우에는 한 달 100만 원 받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60명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률을 굳이 따져보자면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거보다 더 많겠죠.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도 많으니까 등록된 선수로만 봐도 거의 만 한 2,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시작해서 프로에까지 가는 그 1,200만 미니멈 1,200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60명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에서 60명 정도면은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죠? 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낮죠. 네.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 통해서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보고 역설적으로 또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정말로 이제 여기 제 파트너도 제2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했고 울산에서 프로 생활을 했는데 뭐 지금은 어린 축구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가 했던 과정을 알잖아요. 정말 신체를 극한까지 단련하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뭐 저는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일과 가능성이 없는 일.
정말로 힘들게 운동했어요. 제가 했던 훈련 중에 잠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치루지미, 브라질어로 포르투갈어로 치루지미라고 하는데 1000m를 2분 30초 안에 뛰어야 됩니다. 그거를 10번을 해야 돼요. 1000m를 뛰는데 그게 오전 운동 한 세트예요. 그런 훈련을 하루에 4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그거 2분 30초 안에 뛰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운동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프로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지.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무조건 성공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왜 사람들은 아미를 보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뭐 물론 노력해야 성공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확률이 얼마가 되냐. 제가 어릴 때 요만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갈비집을 크게 하셨다가 그만두시고 암회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어린 생각에 이제 우리가 망하는구나 우리 집이. 왜냐하면 그거 슬프잖아요. 갈비도 공짜로 못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김영사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김영사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때 김영사 황수인사님이 플래티늄이셨는데 DD 다이렉트 디스트리뷰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은 건 뭐 어린 마음에 있어서 아빠 아미에서 다이아몬드 되려면은 1% 안에 1%도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니까 김영사님이 바로 뭐라고 그때 대답하셨냐면 내가 1%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저는 확률을 계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보고 도전하는 거고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 확률 이걸 계산기 놓고 계산기만 두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성공, 축구에서 성공하신 분이라니까 정말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질문을 또 함부로 하시기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애비어들에게 유해산소, 활성산소 발생 원인 중에 과도한 운동은 다 패스거든요.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사람 물어보라면 나오시라면 아무도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윤정수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질문이 아마 제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에게 잘 팔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네, 금방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공을 아무나 하나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원래 저희 보면은 제가 성공 인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죠?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은 잘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도 제가 이제 저희 사업을 알려주신 분이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진짜 첫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남한테 뭔가 판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좋은 걸 제가 좋다는 거를 또 남한테 어필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모르는 이 제품을 이상한 아내 제품을 진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두려움으로 저한테는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내를 얼마나 못 파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여전히. 근데 왜냐면 아내는 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까 우리 손재범 사장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다단계 판매하고 아까 그죠? 마케팅하고 다르다는 얘기 했죠. 아메는 사실은 뭐 소비가 사업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쓰고 마음에 드는 내가 감동을 받은 것들을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감동이 크게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를 사실은 잠깐 했는데 잠깐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식품을 좀 메가로 잘 챙겨 먹으니까 진짜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나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 엄마한테 이 얘기를 제가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사랑하는 엄마인데. 근데 엄마가 진짜 저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너무 좋아지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 소비자분인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낮에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똑같이 일주일 휴가가 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우리 그 허리 아프신 분 아시죠?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제가 이거를 보름 먹고 좋아졌거든요. 제가 주변 분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거 드시고 똑같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제품을 팔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걸 그분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휴가 낼 수도 있고 1년을 휴가 낼 수 있는 일인데 이 제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어보면은 그분이 정말 더 행복하게 행복하게 케어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감동받은 거, 내가 좋은 거를 나누는 일이에요. 기회를 주는 일이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은 아메 마케팅에 대한 정보도 주는 거. 아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핑 피플 있잖아요. 다른 파는 게 아니고 돕는 거. 그 차이 같아요. 아메는 그래서 잘 팔지 못하더라도 잘 도울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판매가 아니고 감동 전달이고 그리고 헬핑 피플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비공식 정수기 홍보대사고 저는 비공식 청정기 홍보대사인데 그래서 저는 청정기를 지난달에 5대 팔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꿈입니다. 여전히 못 팔고 있습니다. 정선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요즘에도 신세계사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미지가 맞으십니까? 아메는 오래되어서 포화 상태가 아닐까라는 질문이 요즘 또 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필요할까요, 정선사님? 예, 포화 맞습니다. 역시 긍정적이시군요. 대한민국 국민 3,500만 명이 아메 제품을 쓰고 있거나 써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포화죠. 대박이죠. 아이들 빼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빼면 거의 전 국민이 아메 제품에 대해서 다 쓰고 있거나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어느 특정 한 기업의 제품을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 포함입니다. 물론 사회자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분들이 시장을 다 독식하고 소위 내 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시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나 이걸 알아보는 게 우선순위겠죠. 이거 간단합니다. 좀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치브데이라는 그 본사 주최의 큰 행사가 있었죠. 대구하고 서울 두 군데에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3회로 나눠서 했고 서울에서 3회를 했고 제가 거기 가서 뒤에서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3회니까 한 6,000명 되죠. 대구뿐만 아니고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이렇게 약간 영남 지역은 다 대구로 모였고 서울 쪽은 서울, 경기가 모였겠죠. 본사에서 주최하는 어치브데이라는 것은 8월 말까지 1년 마감을 하고 유핀을 축하하는 가장 크고 화려한 행사입니다. 사업자는 100% 다 참석을 하고 또 모시고 온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대구에서 한 6,000명 되고 서울에는 대구보다 인구가 한 5배 되니까 한 5배 잡고 한 3만 명 된다고 봅니다. 한 3,600명쯤 된다고 봤을 때, 3만 6천 명이 봤을 때 또 거기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초대 많이 하셨죠, 그죠? 그런 분들 사실 한 7, 8천 명 되는데 딱 1,000명만 퉁쳐서 1,000명만 빼고 계산하기 편하게 자 사업자 3만 5천 명, 소비자 3,500만 명, 1인당 사업자 한 분당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 숫자 1,000명. 그 제품 다 좋다 하시죠. 그 소비자들이 어차피 써야 될 치약, 비누, 샴푸, 라면 이런 것들을 아메 제품으로 써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쓰면 월 매출 1억. 월 매출 1억이면 월 수입 2,700만 원. 연말 보너스 빼고 그죠? 3억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죠. 그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저도 사업설명회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좀 꼼꼼한 편인데도 그냥 믿고 그냥 그러겠지 했죠. 정말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단계 판매 회사도 다 나오고 아직도 용어가 다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18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엑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얼마였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몇 명한테 얼마를 줬는지 다 나오는데 아메 자료를 보니까 회원이 111만 명쯤 되네요. 그리고 36,800명한테 각 1인당 5,4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36,800명이 5,470만 원이 지급된 거죠. 작년 2018년 1인당. 정확하죠?
거의 사업자가 3만 5천 명쯤 되고 그분들이 평균 5천 7천만 이상을 다 수입을 벌어간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통계에 함정이 자꾸 빠지는 게 보통 안티 사이트나 또 뭐 뉴스나 TV나 이런 데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다단계 판매원들 인당 뭐 연간 수입 5만 원도 안 된다, 10만 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는 전 회원 110만 명, 120만 명 전체를 다 사업자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계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메는 열심히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미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한 그 순간에 매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4만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밖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아멘에 대한 많은 편견이나 오해는 아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아까처럼 모으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신다 그러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포괄한 말 아무도 안 하십니다. 예,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와학을 하셔가지고 이 수치에 좀 약하실 줄 알았지만 정확한 수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사님께 드립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에게는 이게 거의 뭐 좀 치명타적인 질문이었는데 정준사님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또 혹시 경험과 또 초기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불어주시나요? 말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시고 속상한 것도 전하시고 감사한 것도 전하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고 그리고 아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것과 아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없으니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누군가를 좀 사랑한다 싶고 좋아한다 싶다면 우리 결혼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그러면 결혼하자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손재호사님한테 SP를 갈 때 이렇게 말했죠. 혼인신고하자. 그랬더니 저렇게 말 잘하는 분이 말을 못하면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었더니 너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 네. 아메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아메이 하자 혹은 아메이로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만큼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가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에 이어서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말을 못하지 않아요. 아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할 만큼의 사랑할 만큼의 아미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을 못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미를 통해서 말을 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자가 되실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해하고 잘 아시면은 말 못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저 자신도 사실 이게 좀 공포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양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계시면은 이해하게 되고 잘 알아서 말씀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종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 전 세계적인 공통이라 그러는데 최근에도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주시나요? 네, 사실은 저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에 이제 질의하는 게 전부 다 저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는 친구는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김천희 사장님은 항상 그 명단 얘기할 때 뭐 초딩, 중딩, 고딩, 대딩, 그 다음에 어디죠? 네.
그러니까 다 얘기하실 때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근데 뭐 특히 뭐 여성분들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특별한 인연을 저는 안 갖고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사귀게 하고 특별하게 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메를 만나니까 이게 좋아지니까 예,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딱 그 아메이에 보는 만큼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만만한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진짜 알고 나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되지만은 내 친구한테도 우리 언니한테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도 아메이가 기회가 된다는 게 비전이 커지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아메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못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사귀면 되는 일이다. 예. 에메랄드가 3명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6명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6명이 다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통계가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다이아몬드도 실제로 아시는 분은 한 3명 정도인 것 같아요. 3분은 사업을 하면서 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전에 굳이 누구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인사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한국 아메가 30년 됐잖아요. 예, 그 인사하고 내가 지불하는 곳에 가서 아메 제품 써보셨어요? 만 해도 예, 실제로 좋은 소비자들을 만나고 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도 계시지만은 우리 AP에 열심히 제가 픽업하러 갔는데 혹시 아메 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접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접근. 예. 그분을 통한 네트워크가 한 그룹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아메를 제대로 아는 거, 내가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점점점 강해지면은 더 강한 사람들도 만나고 더 비전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 싶은가, 아메를 정말 원하는가, 예. 아메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아는 사람은 또 각 팀에서 스폰서분들이 또 다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알게끔 하는 방법을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은 그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요즘 참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너무나 바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답변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정준 사장님?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바쁘다잖아요. 바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11시, 12시까지 또 집에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알죠? 그 시간 내내 공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딴짓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 표정이 다 나와요. 되게 열심히 하고 온 날은 갑자기 말이 되게 당당하고 뭐 좀 줄래 엄마 막 이렇게 뭔가 중간에 이제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야자를 빼고 축제를 갔다 오고 그러면 갑자기 약간 착해지고 계속 앉아있던 공부하는 거 아닌 것처럼 아메이도 시간을 들이는 만큼의 성공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두 아이를 누구의 도움 없이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애가 어리면 2시 반쯤에 애가 와요. 저는 2시 반에 오는 애를 데리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갔다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한 3시간? 그 시간 동안에 꼭 맞는 애를 만나고 나머지는 집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사업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럴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시간의 시간밖에 없는 분이 혹은 고산 담임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던 분이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것들을 저는 봤거든요. 시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뭘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물리학에 관계된 그 자기개발서를 보면서 동시성이라는 걸 봤거든요. 동시성이 뭐냐면 물고기들이 막 물속에서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다가 앞에 뭐가 타고 보니까 탁 꺾여서 동시에 그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촥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 보셨어요? 그 자구간이라 그러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병목 현상 없이 탁 하고 또 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차가 다다다다다다 서서 굉장히 많이 막히고 또 그게 또 풀어지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움직이냐? 그게 동시성인데요. 은하계 끝에서 은하계 끝까지 이 입자들이 에너지를 동시에 보내서 동시에 진동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보낼 수 있냐면 내가 만나지 않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떠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꼭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해야지 이 사람들은 내가 다이아몬드를 감으로 해서 정말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에너지를 보냈잖아요. 그분이 치약 주문해요. 그러면 웬일이야 치약이 필요해서 그럼 치약 한 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비전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난 다이아몬드 될 건데 나와 함께한 6명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에너지를 보내면 그 주파수와 맞는 누군가가 떨리면서 나에게 와요. 아까 말씀하셨죠? 아메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물건과 모든 것이 끌어당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죠. 이 미팅 안 오면 안 해 그 말 듣을 것 같아서 오는데 내가 계속 와서 되겠나? 나는 에너지를 온 사람을 펼치시면서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어느 짱구가 그런 분과 아멘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메이를 확인해 보시면요. 내가 아메이가 잘 될지 못 될지 예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기 인생의 멋진 예언가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의 양보다는 질과 에너지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우리 멋진 우리 네 분 패널께 감사의 박수로 오늘 모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나오기 전에 책 소개하고 바로 휴식. 예, 가장 기다리던 시간 아닙니까? 예, 요번 책에